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5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민주당이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를 탄핵 발의한 데 이어서 이원석 검찰총장과 다른 2명의 검사를 추가 탄핵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민주당의 탄핵 폭주, 왜 이러는지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 대표님. 민주당이 이정섭, 손준성 두 검사를 탄핵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철회 이 전략에 말려가지고 처리를 못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달 30일 그리고 12월 1일 본회의에 다시 올려서 두 검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 데 이어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다른 2명의 검사도 탄핵 발의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내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이 검사 범죄대응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 유명한 김영민 의원은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2명의 검사를 거론하면서 다음번 발의할 때는 이번에 못한 2명과 다시 2명을 합쳐서 4명의 검사를 탄핵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네요. 네.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더불어 탄핵당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지금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점차 고조되고 있잖아요. 예. 지난번에 그 위증 교사 사건을 그 대장동, 위례, 그 백현동까지 엎쳐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무산이 돼서 따로 위증교사만 재판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빠르면 총선 전에 결과가 나와요. 그렇죠. 재수 없으면 이재명은 법정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총선 뒤에 재판 결과가 나오더라도 금고 이상이면은 대선 출마 못해요. 대선 주자는 이제 탈락되는 거죠. 탈락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으로 봐서는 아마 밥 먹다가 그 뉴스도 그 숟가락 떨어뜨렸을 거예요. 그 정도로 충격 받았으니까 이 원흉이 누구냐? 이 검사들 때문에 이런 거다 해가지고 검사들에 대한 공격으로 국면 전환을 꾀하는 거죠. 그래서 판을 흔들어 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이동관 방통위원장하고 할 때 이정섭 이 수원지검 차장검사, 이 차장검사, 대구고검 손준성 차장검사를 같이 올렸다가 그 철회했잖아요, 하루 만에. 필리버스터 포기하니까. 근데 다시 올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 판을 좀 흔들어 보겠다는 건데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정섭 그 수원지검 차장검사 뭐 잘못한 게 뭐 있나요, 그분 뭐 그동안에 쌍방울 보안 수사라든지 쪼개기 후원금, 경기도 법인카드 의혹, 이런 거 갖고 수사하는데 그걸 이재명으로 오는 수사를 이정섭 차장검사를 통해서 막겠다는 거죠. 차질을 빚겠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이정섭 차장검사 없어도 수사는 계속 할 수 있어요. 지검장도 있고 검사도 있어서 하는데 일단은 상대편을 좀 교란시키겠다, 검사들을. 그런 뜻으로 하는 거고, 또 손준성 차장검사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옛날에 그 고발사주인데 윤석열 대통령과도 관련된 문제 아니에요? 이거 재판 거의 끝나가고 그냥 혐의 없는 걸로 다 끝났거든요. 재판에서 무죄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럼 탄핵했는데 무죄 나오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도 핑계 잡아서 품위에 문제가 있다. 위장 전입 아무거나 하나씩 잡잖아요. 하다못해 10년 전에 노상방뇨까지도 지금 다 잡아서 탄핵하겠다는 자세니까 제가 보기에는 손준성 차장검사는 좀 끼어팔기고 그렇죠, 이정섭 차장검사가 지금 이재명 수사 여러 부분을 맡고 있으니 그 동력을 끊어버리겠다. 이런 의도인데 속이 너무 보이는 거죠. 그것도 한두 번 해야지 계속하고 있잖아요. 지금 또 한다는 게 이몽섭 창원지검 검사. 이 라임 사태 때 접대를 받았다고 했는데 이것도 거의 무혐의로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라임 사건에 제대로 걸면은 문재인 측근 검사들이 다 들어가야죠. 그리고 또 이희동 대공 공공수사기획관 여기도 고발사주
손중성 차장검사랑 뭐 관계가 있다는 건데 네, 증거를 인멸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도 그냥 어거지로 그냥 끼어 팔기죠. 그리고 지금 또 두 명이 더 나오고 있어요. 예, 한 명은 대검 반부패 일과장 김영철 일과장, 또 한 사람은 이정화 수원지검 형사 5부장. 이분들이 두 명이 또 나오거든요. 이분들은 핑계가 뭐냐? 김건희 여사 수사를 축소했다. 근데 김건희 여사가 문재인 때 탈탈 털은 거 아니에요? 이성윤 지검장이 탈탈 털었는데도 털어도 안 나온 거 아니에요? 소환 조사도 못했죠. 뭐 소환할 거리가 없는데, 없는데 없어서 안 나온 건데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 제가 보기에는 이성윤 그 문재인 애완견 있잖아요. 이성윤부터 집어넣어야죠. 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이 이재명 지키기, 이재명에 대한 불화살이 지금 날라오니까 그거를 어떻게 좀 돌려보겠다. 이런 어떻게 보면 속이 뻔한 노림수라고 봐야죠. 거기다가 특히 네. 이 개딸들이 네. 계속 검사 탄핵을 요구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권리당원들. 네. 이 사람들이 힘이 사실은 세거든요. 그렇죠. 뭐 현재 말폭탄이라든가 문자폭탄 그런 것과 네. 관련해서도 압력을 의원들한테 넣지만 네. 실질적으로 이제 공천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투표권을 행사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 의총에서도 홍익표 원내대표는 검사 탄핵 그 명분이 좀 약하니까 신중해야 한다는데 네. 의총이 열리니까 의원들이 전부 해갖고 그냥 1시간 만에 오케이 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 공천이 이제 나중에 경선으로 대부분 네.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부 뭐 전략공천도 있겠습니다. 네. 그때는 누가 표를 행사하느냐? 그렇죠. 이 개딸 권리당원들이 한다.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권리당원들이 이 참여 열기가 높잖아요. 아, 높죠. 그래서 의총에서 누가 말했는가도 다 체크하고 있대요. 예. 그래서 제가 아침 방송 나갈 때 민주당 그 후보자 있거든요. 예. 같이 하는 사람 제일 고민이 그거래요. 가서 이재명한테 조금이라도 불리한 얘기를 하면은 바로 개딸들한테 경고가 온대요. 그 경선할 때 보자고. 그렇고. 그리고 자신의 말에 지지하는 많은 민주당원들은 조용하대요. 근데 개딸들은 가만 안 놔두겠다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말이 정말 하려다가도 말이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의원들의 그 네. 발언 내용도 거기 지역구마다 다 경쟁자가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일일이 체크해갖고 개딸들한테 그렇죠. 이런 말을 했다 해갖고 그렇죠. 또 딱 전파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방송에서도 민주당 후보들이나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에 대한 비판이 뭐 이재명이가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개딸들이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예. 그분들이 그 당내 공천 경선할 때 몰표를 주면 자기는 떨어지잖아요. 예. 지금 뭐 이재명이가 뭐 시스템 공천이니 뭐 핑계 대지만 따지고 보면 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좌우되게 시스템 만들어 놨잖아요. 예. 그러니까 검사 그 탄핵 얘기도 자꾸 그런 맥락에서 지금 끌려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다못해 그 이원석 검찰총장 이분은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사람 아니에요? 예, 정말- 완전 선비 같은 검사. 정말 점잖게 생기시고 인상도 참 좋으시잖아요. 뭐 그런 분까지 탄핵한다고 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탄핵 얘기를 꺼냈다가 또 아주 집어 네. 넣어버렸대요. 왜 그랬습니까? 너무 여론이 안 좋잖아요. 김용민이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은 탄핵을 못 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꺼냈다가는 네. 크게 역풍이 불 것 같으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해임을 하거나 경고라도 공개적으로 하라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게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공격하는 이유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안 해서 직무유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재인 때 탈탈 털은 걸 뭘 또 하겠어요. 어? 그리고 또 사실은 지금도 수사는 진행 중이죠. 예. 뭐 재판도 앞서고 있고 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원석 검찰총장도 흔들어가지고 이재명에 대한 화살을 좀 무디게 하겠다. 예, 그리고 그렇겠죠. 또 하나는 칼을 무디게 하겠다는 그렇죠. 거죠. 이원석 검찰총장이 핑계가 이제 김건희 여사 수사 미비하게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이죠. 그건 또 누구예요? 바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죠. 그러니까 믿져봤자 본전이라는 거죠. 어차피 탄핵해서 나중에
헌법재판소 판결은 총선 뒤에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건 뭐 그때 사정이고 우선은 막 쏴버리겠다는 거죠. 그냥 눈 감고 기관단 종으로 아무데나 그냥 갈기는 거예요 지금. 예? 나중에 총알이 떨어지겠죠. 네. 그런데 원래는 민주당은 네. 입만 열면 한동훈 탄핵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한동훈 탄핵은 이제 쏙 들어가 버리고 네. 이원석 검찰총장으로 이 타켓이 옮겼다가 네. 이것도 반응이 안 좋으니까 그것도 지금 집어넣은 상태 네. 아닙니까? 네. 왜 한동훈한테는 그렇게 무서워나요? 한동훈 장관은 탄핵할 게 없잖아요. 뭐 수사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민주당 의원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조목조목 따지고 이 다른 여태까지 장관들은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거 하면 납작 엎드렸거든요. 예. 그냥 눈 밑으로 깔고 그냥 절대 고개 안 들고 그냥 예, 반성하는 눈빛으로 이렇게 좀 봐주세요. 뭐 이런 눈빛이었는데 한동훈 장관은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정정당당하게 딱 따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민주당에서는 미워 죽겠는데 험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결정적으로 뭐 돈을 떼먹었어요. 뭐 그러니까 술도 안 마셔. 술도 안 골프도 마시고, 안 쳐. 골프도 안- 뭐 거리가 없는 그러니까 거야. 송영길이가 뭐 후진놈이니 뭐니 욕을 하다 안 되니까 나는 4억 5천 전세 사는데 한동훈은 재산이 40억이 넘는다더라. 그게 무슨 핑계예요. 자본주의에서. 예? 한동훈 장관은 저 장인이 옛날에 진영국 검사장으로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본인 집안도 원래 짱짱해요. 네. 그래서 타워팰리스 사는 게 무슨 욕할 게 되나요? 그리고 저는 재산 없다고 하는 송영길이가 좀 이상해요. 국회의원 5번인가 했잖아요. 예. 인천시장도 했잖아요. 그 현금을 어디다 마늘밭에다 숨겨놓지 않았나요? 송트남으로 베트남에다 어디다 네. 숨겨놨나? 그리고 프랑스 유학도 가고, 네. 예? 그리고 인천 계양을을 이재명한테 줄 때 그 빈손으로 맨입으로 줬겠어요? 난 오히려 송영길이가 더 의심스러워요. 네. 예? 인천시장 하면 그 판공비하면 월급은 다 어디다 썼어요? 예? 그거 뭐 어디 그동안에 어디 뭐 공익글로 했나요? 그러네. 예? 아니 우리 30년간 운동권 출신으로서 뭐 민주화 운동 한 것도 없어요. 계속 그 김일성 찬양이나 하고 우리나라 사회주의 운동이나 하던 저런 몰상식한 사람이 30년간 특권을 노렸는데 자기는 돈 없다고 저 겸살 부리는 게 나는 그게 이상해요. 한동훈이 재산 많은 게 이상한 게 아니고. 어쨌든 이 친명계가 무슨 한풀이를 하듯이 검찰 이 탄핵 폭추 사태를 지금 빚고 있는데 이렇게 나가다 보면 이제 검사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수사 리스크보다는 재판 리스크가 더 커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위중교사 이거 이제 분리해서 물론 그 좌파 판사로 알려진 김동연 부장판사가 지금은 심리를 맡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번에 보면은 또 믿은 돕게 발등 찍힌 꼴도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판사들이 자기들한테 불리한 판결 내리면 뭘 또 꼬투리 잡아갖고 이제 판사들 탄핵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그 유호성 서울시 간첩단 사건 그렇죠. 그 담당 검사 진짜 탄핵으로 올려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결 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검사가 끝나면 이번에는 판사 탄핵으로 간다. 그렇죠. 과거에 드루킹 그 재판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 법정 구속시켰던 성창호 판사 괴롭혔잖아요. 의회 권력을 이용해서 이 사법부에 계속 좀 압력을 넣겠죠. 하지만은 지금 대세가 판사들도 여태까지 눈치만 보던 판사였거든요. 조국 재판이라든가 이런 거 제대로 안 했잖아요. 김미리 판사인가 뭔가 재판도 안 하고 그냥 휴가 가버리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정상 궤도로 좀 상당히 돌아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합의 33부 서울중앙지검의 김동연 판사도 좌파 쪽에 좀 기울어졌지만은 그 위증교사는 따로 재판한다. 상당히 한 달만 고민해서 결단을 내린 거예요. 저는 내친김에 또 이재명 작전은 뻔하잖아요. 버티기, 늦추기, 도망가기 뭐 이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공판 준비 기일만 해도 몇 달 끌려고 이재명 쪽에서 그럴 겁니다. 지금 그러려는 작전을 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변호사 바꾸고 뭐 별짓 다 할 거예요. 판사 기피 신청하고. 기피 신청하면 몇 달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내년 2월에 또 사법부 인사 있으니까 그때 또 늦추고 할 건데 김동연 판사가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추임새가 붙었거든요. 꼼수 쓰지 마. 빨리 할 거야.
해서 저는 내년 2, 3월에 결론이 나서 실형 때릴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예. 더군다나 이 유진규 여사는 최근에 법원 이 예. 판결을 보면은 중형을 때리는 그런 경향이거든요. 그거는 법정을 못 오가는 거거든요. 예. 법원에서 선서하고서 거짓말한 거거든요. 그거는 바로 실형입니다. 그거는. 네. 예. 실형 때려가지고 그래요. 경우에 따라서 보통 사람들은 그냥 법정 구속 바로 해버리잖아요. 구속이죠. 예. 법원은 농락하는 건데요. 예. 법정 구속은 뭐 국회에서 표결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바로 구속해버리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꼼짝 말하고 이거는 또 그 옛날에 그 김병량 성남 시장 비서 김진성 씨가 조작됐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KBS PD 그 사람도 그렇고 최철우 PD. 이재명이가 전화한 게 다 그대로 녹취록 있잖아요. 좀 진술 좀 법정 증언 좀 이렇게 좀 해줘라. 조작한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한두 달이면은 결론이 바로 나는 거고 벌써 결론이 났잖아요. 지난 9월에 그 이재명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판사가 얘기했잖아요. 증언 사주는 그건 소명이 됐다. 네, 소명이 됐다고 벌써 했죠. 끝난 거예요, 예. 재판이. 그러니까 이재명으로 유진규 여사 봐서는 소명됐다고 딱 그렇죠. 얘기했죠. 이재명을 봐서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지금 진짜 골로 가는 길만 남은 겁니다. 근데 골로 간 걸 인정하지 않고 저렇게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골로 안 가려고 네. 검찰총장 탄핵안을 들이다 냈다, 그렇죠. 밀었다 뺐다 이렇게 하면서 겁을 주고 알았지 네. 판사들도 제대로 해. 그렇죠. 안 하면 우리가 탄핵해 버릴 거야. 그렇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비겁하게 상대 이 정적이라고 해도 상대방 부인을 갖고 그렇게 특검 갖고 그렇게 합니까? 사나이답게 윤석열 대통령하고 승부를 봐야지. 예. 그 부인 여태까지 탈탈 털어서 없는 것 같고 그걸 또 특검하자고 그 해서 통과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약간 고민에 빠지겠죠. 또 거부권 행사하면은 또 그러니까요. 그걸 가지고 또 공격할 거 아닙니까? 뭐 부인 보호하려고 방탄하려고 저런다. 또 수용하면은 또 민주당 쪽에서 특검을 또 어떻게든지 임명해가지고 계속 총선 전에 흘리겠죠. 소환한다, 소환하고 뭐 뭐하고 하면은 그 김건희 여사 출두하는 사진도 찍고 뭐 그래서 완전히 매장시키려는 전략이죠. 그러니까 속이 뻔히 보이는 어떻게 보면 비겁한 거죠. 그런 네.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이재명의 네. 이런 사법 리스크, 수사와 재판 리스크 때문에 이것을 방탄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모든 그렇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하고 그게 너무 치사하고 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사법 시스템, 체계 자체를 지금 완전히 밑바닥에서부터 뒤흔드는 그렇죠. 이런 잘못된 짓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재명이라는 정과 사범짜리 정치인이 대권을 꿈꾸면서 여러 가지 대장동이라든지 백현동이라든지 수많은 잘못을 저지른 거를 그거를 감싸 안고 또 대권을 가려니까 저런 무리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법 시스템, 우리 정치 시스템 모든 우리나라 총체적인 역량이 이재명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시험대에 오른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재명을 극복하면은 우리나라가 진짜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거고 이재명 같은 사람한테 농락당하면 우리는 저 남미나 저 아프리카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죠. 예, 네. 맞습니다. 네.